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세요? 제가 그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구로동에 있는 거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그게 28평이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매수를 한 지 1년은 안 됐는데, 네.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싶어갖고, 네, 그래서 개봉동에 있는 프로지오나 네. 아니면은 그 신도림에 있는 대림 현대 3차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한일 유엔아이에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개봉 푸르지오와 대림동 현대 3차 역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미래 가치가 높을지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이 지금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했는데, 네네. 예, 왜 그냥 옮기시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좀 집값이 안 올라가고. 근데 왜 1년 전에 여기 사셨어요? 그러게는 그때는 네. 좀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주거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기는 다 회사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바로 뒤에 있는 구로주공 샀어도 좋았을 텐데. 그리고 거기가 원래 구로 차량 기지인가요? 거기는 좀 가깝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로주공 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도 있고 해서 네네. 그쪽으로 네. 근데 그쪽과 가격 차이 좀 많이 났었죠.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거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개봉 푸르지오를 보신 것 같은데, 네네. 개봉 푸르지오가 그 남부 순환도에 있는 이게 개봉이 재개발을 해갖고 주택 재건축에서 입주한 단지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새 아파트고 세대수도 네, 그나마, 많고. 네. 네, 근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신도림 쪽에 있는 현대 3차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구축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네. 아파트를 비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림 현대가 구축인데 얘가 만약에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거나 네네. 재건축을 할 수 있다거나 해서 뭔가 변화할 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 애가 좋을 텐데 네. 지금은 신축과 구축 이해가 아닌 상태에서는 네. 신축과 구축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신축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봐보시자고요. 자, 푸르지오가 지금 입주한 지 한 5년 됐을 거예요, 얘가. 네네. 그럼 내가 얘를 네네. 내가 사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네. 5년이 지나면 얘 10년 된 아파트, 얘 저 대림 3차는 꽤 오래됐죠. 한 20년 넘었죠. 네, 오래됐어요. 네. 여기 이거 5년 되시면 한 25년 아파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져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개봉 프로젝트 구입하시는 게 맞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위치는 말씀을 드리면. 신도림이 좋아서. 네. 네? 신도림 좋다고요? 네, 위치는 거기가 신도림 여기랑 가깝거든요. 네. 위치는 거기가 좋죠. 자, 우리 이거 네. 생각하자. 단순히 내가 위치 좋은 데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왕이면 구입을 해서 네. 나중에 미래 가치가 높게 올라가는 곳을 미래 선택할 가치가 높은 데가 좋죠. 그래서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내가 지금 깨끗한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조금 더 노후화는 됐지만 네.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좋아요. 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그죠? 나한테 돈 되는 게 좋죠. 네. 내가 비록 네. 조금 더 면적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조금 거주 환경이 조금 새 아파트는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네네. 나한테 돈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개봉 푸르지오까지 보셨을 때는 네. 개봉 푸르지오에서 조금만 들어오시면 네. 여기 양천구에 보면 신목동 단지가 있어요. 신목동이요? 네, 신목동 단지. 네네. 왜냐면 목동 11단지 앞쪽이거든요. 네네.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어요. 아, 네. 여기가 보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신목동 선도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 네네. 목동 아파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런 목동 단지에 붙어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네. 여기 대체주거 꼭 보세요. 아마 개봉 푸르지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세잖아요. 네네. 비슷할 거예요. 같은 평형대면.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쪽 11단지도 아래쪽으로도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양천구 쪽에. 아, 네네네. 그 단지들도 의외로 가격이 싸요, 지금. 그 이건 단지 제가 선생님 네.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제가 이거 하늘 유엔아이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아예 없는 아파트인 없어요. 건가요? 하나도 주변에 없어요? 학교도 없죠. 네, 인프라 맞아요. 약하죠. 네. 그냥 단지 그냥 직장 가운데 있는 주택가라는 것밖에 내세울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평소에 비해서 엄청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11단지 중심으로 양천구전적 중심으로 제가 아까 신목동 단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 갈산공원 있는 쪽 있어요. 네네. 그쪽에 아파트 단지를 대안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나는 정말 나 신도림 쪽이 너무 좋다. 네. 거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네. 이 현대 3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네네. 좀 건너오세요. 건너오시면 지금 신안산전 착공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네.
신한산에 조금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오래된 재건축 해야 되는 오래된 아파트 우성 아파트 1, 2, 3차가 있어요. 세 개 단지가. 우성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은 이제 공사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5년 뒤, 6년 뒤면 역세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 재건축도 할 거고. 네네. 요런 단지로 가시든가. 제가 이렇게 돈 되는 거는 직접 돈 되는 건 가봤는데 가시잖아요. 돈 되는 대로. 거기는 너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살기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마 네. 대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쪽 있죠? 네. 그쪽이 훨씬 좀 거주하기도 괜찮고 나중에 미래 가치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네. 아직 목소리는 조금 젊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젊은 곳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몸테크 많이 해야 돼. 몸테크 많이 해야 그게 나중에 돈이 돼갖고 돌아와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전화 잘 주셨습니다.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신목동단지 좀 주의 깊게 봐라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예.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예, 제가 네, 좀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오르지 않아서 네, 그거를 팔고 네, 노량진 뉴타운 8구역을 네. 피를 5억 5천 주고 8억 5천에 네. 지하 연립 하나를 구입했어요. 아, 네, 예,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주고 구입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제가 원래 처음 세웠던 계획은 융자를 좀 얻어서 목동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나니까 제가 잘한 건지 그쪽이 제가 목동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더 좋은지 이런 걸 몰라서 고민이 많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량진 뉴타운 8구역을 이미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9월에요. 9월에 목동과 고민을 했는데 이곳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좀 체크를 해주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계약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셔야지.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일단 네. 하고 나서 네. 너무 고민이 되고 자, 고민하지 제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 그래요? 네, 잘 하셨어요. 왜냐면, 예. 자, 목동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자, 근데 목동은 네.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니까 재건축이죠. 네. 재건축. 우리 노량진은 8구역은 재개발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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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이고 지금 다 조합설립인가 났고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있고 간평 받고 있고 사업시행가 8구역 지금 아마 사업시행가 준비하고 있을걸요? 네. 다음 달쯤에 예, 그러면 이제- 성형 선택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예, 이미 5분에서 6분에서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아직 안전진단도 안 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미 새 아파트 네. 돼서 차익 없고 이거 팔고 목동 아파트 나중에 들어가도 충분하니까요. 또 그래요? 노량진 뉴타운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여의도 가깝고 용산 가깝고 강남 가깝고 네. 네, 잘 사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네, 노량진 뉴타운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빠르게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네, 베로디움 펄스트라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도 너무 안 오르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전망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따라 매도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어떤지 바로 체크해 주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생각보다 네. 가격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 예. 이거 주택 말고 다른 주택 또 있으세요? 지금 이제 서울에 두 채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뭐 또 정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저 서울에 또 주택이 있어서? 예. 네, 그런 개념이라면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개념이야. 왜냐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정리를 언제쯤 하냐고요? 예, 매도를 언제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지금 세금 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지.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조금 여유 있고 한 1, 2년 정도까지 여유 있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예. 지금 송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 지금도 겪고 예.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인천이다 보니까 규제가 없어요.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자유롭고 예. 또 여기 GTX 호재가 있잖아요. GTX B 노선이. 예,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부각되면서 송도가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바닥을 막 이제 다진 거예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예. 공급량도 어느 정도로 윤곽이 다 나왔고 쏟아졌고 물론 남아있는 공급량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기반 다져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이제 용트름 할 거예요. 서서히. 예. 근데 그 속도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제가 주택이 서울에 있냐, 다른 주택이 있냐 없냐 여쭤본 게 뭐냐면 얘가 나중에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이 손실이 나면 안 되죠. 얘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를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은 맞고 대신에 왜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앞에 삼성에서 그 바이오로직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면 여기가 전부 다 그 산업단지예요. 산업지구.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이 내 아파트 단지를 끝으로 이쪽 앞쪽으로 막 주거단지가 많이 조성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지구가 조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 그러면은 뭐예요? 비록 내가 뭐 저 역까지 가기에는 거리는 조금 멀긴 하지만 주변에 부족한 기반 시설들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게 업무지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편익시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자꾸 확충이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라는 게 기반 시설도 확보가 되고 환경도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꾸 가격이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말씀하셨겠지만은 분양가 대비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조금 들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조금은 네요. 네, 송도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 들어서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올 하반기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송도 시장이 이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단지 그렇습니까? 살아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아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는 지금 서울에 주택이 2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서울의 다주택자여서 중과라는 틀을 내가 큰 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 송도가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세무적으로 여유로울 때 이때 처분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요. 송도에 지금 청약시장이 지금 굉장히 과열되고 있거든요. 청약 경쟁률이 막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 자릿수라는 거 막 100대 1, 200대 1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은 자꾸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소식이 이 송도를 교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는 얘까지 묶여버리면 중과에 굉장히 나한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서두르셔야 돼, 매도를. 그 지정되기 전에 빨리 파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지금 지정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서두르지는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시되 만약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 빨리 서두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더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세미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송에서는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네, 세미나 시간에 그런 노골적인 얘기도 조금 하고요. 조금 적나라한 현장 이야기도 조금 하고 하니까요. 오시게 되면은요.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 앞서 오늘 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막 소액 갖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물건인지까지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세미나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좋은 시간, 오시면 좋은 시간 충분히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분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인재 이사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통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 바로 강남 지역이죠. 이 강남에 투자하는 것은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투자 위험도가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이죠.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몰려야 되겠죠. 반대로 공급은 정말로 적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야말로 가장 뛰어난, 가장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의 약 70% 정도가 몰려 있다라고 하는 이 테헤란로를 비롯해서요. 이 봉은사로, 이 강남대로 등 이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직장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가장 몰릴 수 있는 여건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강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교통이라든지 문화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등 이런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완벽하게 또 갖추고 있다는 점도 수요가 집중이 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실거주자들, 이런 젊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요. 투자자들마저도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개발 호재 때문입니다.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대규모의 업무타운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을 통해서 약 7만 정도의 고급 수요층, 신규 수요층이 유입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약 10만 정도의 수요가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구가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필연적으로 상업시설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주거시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겠죠. 때문에 개발 계획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을 또 통해서요. 상업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충도 예정이 되어 있죠.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강남역 인근 롯데칠성부지와 코롱부지 합해서 제3회 롯데타운 또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상이 되는 상주 인구 약 4만 정도의 또 수요의 집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또 삼성타운이 입주를 했죠. 이 삼성타운과 연계를 해서 이 지역에 또 다른 초대형 업무타운 단지가 새롭게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서초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삼성역에 이르는 곳, 바로 테헤란로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두 몰려있다는 그런 테헤란로입니다.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서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 주변의 주거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업무 단지와 상업 단지로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주거지의 공급 부족 현상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직주 근접성을 선호하는 이런 젊은 직장인들, 특히 편의성을 또 중시하는 게 젊은 층들의 특징이죠. 이 젊은 수요층들의 특성상 그 수요가 더욱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이 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이런 공급 부족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희소가치 증가, 필연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익을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투자 비용이죠. 강남에는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죠.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 호재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지역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역삼동 지역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의 주거 비율이 강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수요 또한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죠. 특히 이 역삼동과 맞닿아 있는 논현동 같은 지역도 1, 2인 가구의 주거 비율도 높으면서 강남에서 새롭게 업무타운을 확장이 되고 있는 9호선 라인이라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확실한 차익을 기대하시는 소액 투자자분들 반드시 투자 유념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요소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도 전세를 통해서 갭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최소 비용이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정말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에 대한 지역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자세한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